모레부터 달라지는 게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 건지 박진주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당처럼 카페도 5명이 같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카페에서도 식당과 똑같이 5명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한 뒤 일종의 뒤풀이 목적으로 5명 이상이 카페나 식당에 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다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거나 결혼식의 경우에는 5명이 넘어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 허용된 노래방의 경우 동전 노래방 같은 곳은 시설이 좁기 때문에 8제곱미터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어려운데요. 이 경우엔 룸당 1명씩만 허용됩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이번에 헬스장이랑 스크린 골프장 이용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럼 에어로빅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나 줌바 댄스, 태보처럼 격렬한 실내 운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단체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침방울로 인한 전파 때문에 감염 위험이 커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또 헬스장은 문을 열게 되지만 헬스장 내 샤워 시설은 여전히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허용됩니다. 네, 종교 활동도 좀 살펴보죠. 이번에 대면 예배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통성 기도라고 하죠.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통성 기도처럼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5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에서는 성가대 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행사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합니다. 학원 교습의 경우에도 침방울이 튈 우려가 있는 노래나 관악기는 1대1 교습만 허용됩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풀어준 게 상당히 많잖아요.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방역엔 문제가 없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켜 나간다는 대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또 그동안 오랜 거리 두기로 업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을 고려한 건데요. 계속 강도 높은 방역 수칙을 요구하다간 오히려 피로감이 쌓여 비협조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좀 숨통을 틔워주자는 차원입니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의 확산세를 간신히 잡았는데 이번에 완화 조치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오늘 일부 제한을 풀어준 업종들에 대해 앞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인원을 넘거나 시간을 늘려 편법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또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다시 문을 열게 된 헬스장이나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 카페에선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밤에 영업을 해온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선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런닝머신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의자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문 열 준비에 들어간 헬스장. 정부 조치가 반갑긴 하지만 걱정도 따릅니다. 대형 운동기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용자 사이 2m 거리를 유지하라는 방역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구를 옮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헬스장에 있는 대부분의 기구들이 식당 테이블처럼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160일 동안 문을 닫은 채 임대료와 전기세 등 고정비로 매달 500만 원씩 손해를 봐온 코인 노래방. 다음 주 영업 재개 방침에도 큰 기대는 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용 인원이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손님 수도 제한되는 데다 한창 바쁠 시간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방에 1명씩밖에는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료마저도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카페 종사자들은 매장 안에서 취식이 허용되자 반색했지만 손님분들도 이제 밖에서 안 기다리시고 이제 안에서 여유롭게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게 돼가지고. 저녁 시간에 손님이 많은 식당들은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손님들 들어올 시간에 문 닫으라는 소리인데 사실상 이거 영업정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업종별로 주요 영업시간이 다른 만큼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때는 이렇게 의사당 앞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 축제 같은 분위기로 새 대통령을 맞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바이든 새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둔 수도 워싱턴은 테러 공격에 대비해 봉쇄됐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주둔해 거대한 병영 도시처럼 변했는데요. 박성우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워싱턴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요즘 차로 들어가는 게 퍽 까다로워져서 탔는데 텅텅 비었습니다. 텅 빈 건 시내 중심에 있는 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4개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이 마치 막차 끊긴 종착역 같았습니다. 지상으로 나와 보니 차량은 전면 통제, 도시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곳은 13번가와 그리고 F 스트리트가 만나는 도로 한복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데 특히 이 의회로 가는 펜실베니아 에버뉴 쪽은 블록으로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저 뒤 하얀색 저희 사무실로 들어가는 건물은 주차장 자체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취임식을 기념하는 성조기가 도로변을 장식했지만 분위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블럭마다 마주치는 검문소에다 폭력 난동자를 찾는다는 FBI 광고가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미 요새처럼 변한 의회는 이제 군용 차량들이 앞을 지켜섰습니다. 총든 군인들의 경계 근무도 부족한지 철책 위에 가시가 돋친 철선까지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과 불안 둘 다 느꼈습니다. It feels a little weird because you never thought you'd see this beacon of democracy be on such a lockdown. It's literally gearing up for war. There's an invasion coming in. 이 철책의 높이가 2.5m로 어른 키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런 울타리 쳐진 모습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풍경이 됐습니다. 길게 늘어선 철책 때문에 길을 건너기도 쉽지 않고 음식점도 은행도 전부 닫는 바람에 워싱턴 시민들은 도간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I think I had to rush out to get groceries because I found out at the last minute that my car would be basically blocked in the garage. They're thinking about the impacts to people that live here. 도시의 다른 곳을 둘러봐도 시민보다 군인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각지에서 속속 도착한 주 방위군에겐 시내 곳곳이 작전 지역이 됐습니다. 주한미군이 28,500명인데 워싱턴에 모인 주 방위군이 21,000명입니다. 다른 주의 도움으로 경찰도 5만 명으로 늘었고 전국의 FBI 요원들도 총동원됐습니다. 50 state FBI JTTFs in the 4 territories are working 24 hours a day to pursue every lead, every credible threat. 취임식 때마다 인파로 가득 찼던 내셔널몰, 즉 의사당 앞 긴 잔디구역은 폐쇄됐습니다. 귀빈석과 방송사 중계석 설치를 위한 작업이 막바지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접근도 이젠 쉽지 않습니다. 통행금지 예외 대상이지만 차를 갖고 시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Are we not allowed to bring our car home tomorrow? Yep, no car. Yeah, what if there's no parking signs? You can park out there. As long as the parking signs are strict.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취임식장 가는 길목의 트럼프 호텔만 전에 없이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켜놔서 무슨 시위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접종을 미리 예약한 사람들도 예약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급하기로 약속한 백신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들은 국가적 차원의 속임수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거리에 끝을 보기 힘들 정도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로도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약 없이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린 건데 가짜 뉴스였습니다. Today was an exception. We wanted to offer. It was a single event. Unfortunately, we're not able to offer walk-ins anymore. 애타는 심정으로 밤늦게까지 줄을 섰던 사람들이 흥분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Please go home. 뉴욕의 한 대형 병원도 백신 접종 예약자들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접종이 모두 취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공급 예정된 백신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인구 800만 가운데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만 명. 일주일에 10만 명 접종이 가능한 속도대로라면 내년 후반기에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됩니다.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급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고 콜로라도주와 오리곤주, 위스콘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t turns out that that was not true. They had already sent out everything they had. So there was no increase in supply. Let me be very clear. This is deception on a national scale. 정부 비축분을 공급하겠다고 호언했던 에이자 보건장관은 뒤늦게 2차 접종 백신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정작 본인은 의회 난입 사태를 이유로 사퇴해버렸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유럽 국가들도 백신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화이자 측은 오히려 백신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고령층 23명이 숨져 백신 안전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준성입니다.